음악 듣고 가다가 주차할 때쯤 되면 후진할 때 끄죠. 집중하려고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고수들이에요. 아 그래요? 주차를 잘 못해서 혼란스러운 거를 좀 차단하려는 하수가 아니고요? 아니요, 오히려 진짜 고수들은 아 집중 얘기 나왔으니까 요 여쭤봐요. 그렇지.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멀티태스킹 얘기가 나오시겠다. 아, 그렇죠. 제가 네. 미리 또 살짝 언질 드렸는데 왜냐면 저도 많이 이제 그 고민을 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또 현대 사회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일종의 고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인데 이게 지금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스마트폰 시대 되면서 각종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또 반대로 말하면 그 기술적인 환경에 내가 더 많이 노출이 되면서 동시에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고 업무하시는 분들, 직장인들도 인터넷창 여러 개 띄워져 있고 메신저 여러 개 띄워져 있고 스마트폰 옆에서 막 울려대고 있고 이 환경 이게 업무나 뭐 일 처리할 때 과연 효과적일까? 좀 어떻게 보세요? 멀티태스킹 이게 뭐 인지심리학의 결론은 뭐 한결같죠. 멀티태스킹은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데블 악마다. 하지 마라. 네. 이게 기계면은 멀티태스킹이 잘 되는 게 듀얼 프로세서면 가능할 수 있죠. 그렇죠. 이쪽에서도 돌리고 이쪽에서도 돌리고. 좋은 성능 네. 자랑할 수 있는 건데 인간은 근데 싱글 프로세서라서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공개된 강연에선 제가 이런 얘기 드린 경우가 있어요.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우면 껌을 씹지 않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단어를 외울 때보다 암기력이 더 떨어진다. 그래요? 네,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껌을 씹는다는 건 자동적인 행위인데 그것조차도 멀티태스킹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가끔 아니야 껌 씹는 게 암기력 향상에 도움된다는 연구 있어. 그거는 껌을 씹고 뱉고 난 다음에 직후에 단어를 외우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저작 활동이라 그러죠. 네네네. 저작 활동으로 인해서 뇌의 각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직후에 하는 행동에 대한 초점화가 이루어진다. 더 잘. 네. 뇌가 자극받은 다음에 그 직후에 네. 그것도 그렇게 그냥 어렵게 표현을 해요. 그냥 논문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도움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꽤 있어요. 하지만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운다. 이것도 멀티태스킹이라는 거죠. 핸즈프리나 블루투스나 이런 거 있죠. 네네네. 네, 이런 거를 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운전하시는 거 그러니까 위험해요. 아 실제로. 네. 그러니까 뭐 전화기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핸즈프리 끼고 이렇게 해도 위험할 수 있는. 근데 심지어 그 반대의 위험도 있어요. 도로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처하다 보니까 통화 내용을 대답은 하고 있는데 전혀 기억 못해. 그런 경우도 가능해요. 저는 심지어 저한테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제가 30초 동안에 있던 대화를 조금도 기억을 못 하는데 상대방이 녹취한 걸 들려주고 난 다음에 들으니까 내가 그 대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래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운전하면서. 근데 그분이 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되게 낭패를 보셨어요. 이런 대화였어요. 아, 네, 그럼요. 제가 계약사항에 그거 안 넣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약 파기하셔도 됩니다. 아, 그럼요. 제가 그 계약 그 장소에 그거 가지고 가죠. 그것이 그 시제품 안 가지고 가면은 그냥 거기서 계약 무효하셔도 돼요. 이 대화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계속해서 중간에 잘 들어보면 빵빵 하면서 오오오 하면서 클락션 울리고 있고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하는 과정에서 대화는 자동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억이 날아간 게 아니죠. 머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예요. 저장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거는 이제 운전이 위험할까봐 전화하지 마라 하는데 그렇죠. 전화한 것 내용 자체가 또 내 인생에 그렇죠. 중요한 대화를 전혀 기억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와, 이거 완전 발상을 달리 좀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아주 스마트한 서비스들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먼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자동차에서 가장 먼저 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왜 후진기어 넣으면 라디오나 핸즈프리를 통화하고 있을 때 주차할 때 후진기어 넣으면 볼륨이 확 줄어들어. 네, 그런 게 바로 뭐냐? 기술적으로는 되게 쉽죠. 그러니까 기어와 센서를 연결해 놓기만 하면 되니까 볼륨을. 그런데 그게 사고율을 굉장히 줄여요. 집중할 수 있죠. 뇌한테 순간적으로 너 멀티태스킹 하지 마. 라고 신호주는 거거든요. 이 지점에서 갑자기 느껴지는 게 이제 음악 듣고 가다가 주차할 때쯤 되면 후진할 때 대부분 라디오나 음악을 끄죠. 그런 분들이 많죠. 네. 집중하려고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고수들이에요. 그 정도면. 아 그래요? 그 정도면 고수들이에요. 그게 이제 주차를 잘 못해서 혼란스러운 거를 좀 차단하려는 하수가 아니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걸어놓으니까. 본인 스스로 할 줄 아는. 진짜 고수들은 자기 자신을 안 믿어요. 진짜 고수들은. 그러니까 중수나 하수들이 내일 저 물건 꼭 가져가야지. 라고 이제 그 책상 위에 올려놓죠. 네네. 진짜 고수들은 내일 무조건 저 물건 회사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신발 안에 넣어놓죠. 신고 가요.
그러니까 진짜 고수들은 자기의 자신을 잘 안 믿어요. 상황의 힘이라든가 넛지의 힘이. 그러니까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카네만 이후에 또 2017년에 그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탈러. 네네네네. 리차드 탈러의 책이 탈러. 넛지잖아요. 네. 넛지. 그러니까 상황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상황의 힘을. 그런 상황의 힘을 이용한다라고 봤을 때 멀티태스킹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투자하신다면서요. 네. 그런데 왜 5분 전에 책상을 안 치우냐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왜 내가 그 전에 창을 안 닫냐는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당신 인생 그렇게 좋은 중요한 일일 텐데. 중요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음악 끄고 유튜브 끄고 창 내리고 책상 치우고 하셔야죠. 단만 몇 분이라도. 저 중요한 서류 볼 때는 다 치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치우시는 힐링을 해요. 내가 집중할 수 네, 있게. 뇌에 암시 주는 거죠. 뇌한테 말 거는 거예요. 나의 뇌한테 말 거는 거예요. 나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뇌야. 나 지금 중요해. 그러니까 치우는 행위. 치우는 행위. 네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자체만으로도 내 뇌에게 하나의 신호를 주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 독서실 갔는데 1시간 내내 닦기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한다고. 책상 정리만 하다 끝나는. 책상 정리만 하다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재미있는 말꼬리를 잡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사실 또 재미있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쵸. 가끔 있잖아요. 짝다가 갑자기 정리하고. 예. 책을 보려고 했는데 막 지저분하게 계속 또 청소 한 1시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또 뭘까요? 뭐 할지를 아직 안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독서실 가면 오늘 수학에 3차 방정식부터 해야 되겠다. 요것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치우는데 계속 시간을 보내진 않아요. 중요한 거를 아직 내가 정하지 못해서 일의 그런 순서를 행위가. 못 정해. 그거 없이 가기 때문에 그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하자면 자 오늘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두 번째로 하는 일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앱을 오픈해서 열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화면을 보고 내가 정상시에 생각했던 그 주식에 관련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해놨다고 치자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치우기만 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행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익숙한 일이니까 해놨다 치고 나중에 치워. 살짝 치우고 또 그걸 해. 그리고 다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그것만 하는 컴퓨터가 따로 있어요. 주식 투자할 때만 쓰는 컴퓨터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뭐 다른 거 저장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식장을 여는. 네. 그리고 그 컴퓨터는 여전히 그분은 그러면서도 습관적으로 다른 거 열까봐 약간 올드 랩탑. 한 5년 전, 6년 전에 썼던 랩탑으로 그걸 한대요. 다른 거 막 멀티가 안 되도록. 그거는 자동적으로 멀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도 제 연구실에 가면 제 책상 앞에는 그래도 꽤 나름 최신 기종의 컴퓨터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로 이제 뭐 오전 8시 반에 이제 연구실에 출근했는데 10시쯤 됐는데 창이 벌써 한 15개 열린 경우 꽤 많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또 15개 중에 하나도 못 내린다? 왠지 다 오늘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이따가 봐야지. 다 필요한 것 같아. 네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에 썼지만 지금도 그 연결해 놓은 랩탑으로 가요. 그 책상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냥 회의 책상으로 가서 이제 그걸로 일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엑셀밖에 못 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더 그렇죠.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를 진정시켜서 순차적으로 병렬적이 아니라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스위칭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모드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되게 신기한 건 이제 원래 책상에 돌아오면 이제 끌 수 있는 건 끄게 되더라고요. 뇌를 병렬적으로 스위칭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뇌를 순차적으로 스위칭하게. 병렬적이라는 말이 결국은 함께 다 패러렐하다는 뜻으로 이제 멀티태스킹이랑 그 같은 말이 되니까 뇌를 병렬적으로 계속 뭘 하지 않게 하게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순차적으로 계속 이 일 다음에 이 일, 이 일 다음에 이 일, 이 일 다음에 이 일. 스위칭하게 하는 거죠. 스위칭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분명히 내가 얼마 전에 과학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멀티태스킹 잘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분명히 기사를 읽었다. 그리고 그 연구자도 굉장히 유명한 연구자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그때는 그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멀티태스킹과 제가 지금 얘기하는 멀티태스킹은 좀 의미가 다르다. 그 기자님은 결과적으로 멀티태스킹을 얘기한 거다. 여러 가지 일을 결국은 그 기간 내에 해낸 거예요. 그것도 멀티태스킹이라고 보신 거예요. 근데 인지심리학에서는 그건 멀티태스킹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 순간에 정말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멀티태스킹이고 네. 그분의 그 기사의 맥락을 보면 그거는 스위칭을 잘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이 일을 했다가 15분 동안 이 일을 하고 네. 다시 8분 동안 이 일로 왔다가 다시 또 저 일로 9분 동안 가고 어쨌든 멀티태스킹은 아니죠. 스위치한 거죠. 약간 좀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멀티태스킹인지 스위칭인지는 헷갈립니다만 이거를 하다가 또 다른 연락이 오면 이거 하다가 또 저거 준비하다가 막 이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모니터 이렇게 2개 쓰고 뭐 태블릿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가끔 뭔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빈틈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지? 내가 지금 뭐 빠뜨린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그게 붕 멀티태스킹이에요. 뜨게- 아 그럼 그건 그게 멀티태스킹 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뭐냐면 이 쭉 가고 있는데 이 일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드니까 끼어드는 거죠.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갑자기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네. 스위칭을 하면요. 다시 그 일로 돌아가서 그 끝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끝이 어디였는지가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까지 요일하고 여기까지 요일하면 여기까지 요일로 돌아가면서 약간만 길을 잃은 고개를 왔다 갔다 해보거나 아니면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끝났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나왔다면 지난 2시간을 좀 후회하셔야 돼요. 네네. 저는 그거 되게 자주 그러거든요. 요즘에 그나마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한동안에 뭐 막 일하고 저거 하다가 인터넷 창을 딱 띄웠어요. 검색하려고. 근데 내가 지금 뭐 찾으려고 그랬지? 내가 지금 뭐 검색하려고 했지?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병원을 가봐야 돼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무얼 안 하면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럼 병원에 갈 일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더 잘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거는 오히려 전혀 문제가 아닌 거고요. 네네. 그 실제로 왜 치매를 연구하는 분들도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심지어는 왜 그 기억에 관련된 연구자들이 보면 여행을 가려고 예. 자동차 시동을 걸었는데 갑자기 목적지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건망증이 아니라 조금 거의 뭐 치매 수준인 것 같잖아요. 예. 오히려 그런 거는 꽤 많은 경우에 그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여행 가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냐하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그런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다른 생각들을 해서 순간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뇌가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뇌도 좀 혼란에 빠질 그렇죠. 수 뇌를 그냥 있다. 혼란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증사는 아주 노련한 그 상담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노인분들이나 이런 어르신들 많이 주로 대하시는 노련한 상담심리학자나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혹은 뭐 정신과 전문의 노련한 분들은 오히려 그런 행동은 아유 좀 스트레스가 많으시네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그거는 오히려 환자를 진정시키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고스톱을 치시는데 직전에 쳤던 카드가, 그러니까 패가 생각이 안 나. 이건 오히려 되게 심각하게 봐요. 왜? 이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싱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무너지고 있으니까. 길 한 곳을 곧게 걸어가다가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지라고 하면 좀 치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니라 위험하죠. 뇌에 본인이 손상이 길을 있는 막 격자로 그렇죠. 막 그러면서 통화하고 있고. 거미줄처럼 해놓고 하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네요. 네. 그런데 그게 까먹은 거의 크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행지 뭐 이렇게 의미가 거창하거나 까먹은 것의 크기가 크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더 오히려 더 막 놀래고 야 고스톱 맞고 치는데 뭐 이전에 직전 했던 패 생각 안 나면 뭐 어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오히려 그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련한 그 클리니션들 임상의들은 임상가들은 오히려 다르게 반대로 생각한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네. 저는 한때 그런 것도 막 되게 많이 자책을 했었거든요. 난 왜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안 되지? 나 이거 왜 다 동시에 기억을 못하지?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던 내가 그 30초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던 분도 결국은 저의 뇌에 무슨 종양이 자라고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놀라서 저한테 오셨던 거예요. 저 솔직히 최근에 건강검진할 때 뇌 MRI 찍었거든요. 작년에도 찍었고 올해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진료지.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항상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불안한 거예요. 나는 왜 이걸 또 기억을 못했지? 아우 야 그러면 안 되는. 그러니까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네요, 그냥.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민을 가신 분들이 갑자기 나 머리가 좋아진 것 같다고. 왜냐하면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해. 우와. 상황이 너무 낯서니까 어쩔 수 없이 왜 어느 다른 문화, 뭐 다른 동네 가서 살기만 해도 낯선데. 그쵸. 문화가 완전히 바뀌면요. 갑자기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어린애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야 이러면서 이것저것 하는 게 멀티태스킹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래서 야 다 기억나. 엄청 집중하게 네, 되고. 나 그래서 이미 이 공기가 좋은 데 가서 머리가 좋아졌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네요. 그게 순간적으로 나의 마음 상태에서 추호도 멀티태스킹을 못 한다라고 하는 자기 암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야, 신기하다.